이제 우리 공부를 또 다른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바나나를 저 이렇게 임원거사한테 주면서 보페른 거사님 드세요 하는 거야. 이거 보페른 거사님 드세요. 예. 이걸 빨리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보페른 거사님 드세요. 말이 따라가지 마. 이제 이거야 그런 거. 네, 그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조주 스님하고 투자 스님하고 이제 조주 스님이 투자 스님 절에 놀러 갔다기보다 갔어요. 근데 투자 스님이 조주 스님보다 연세가 높으시고 공부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스님이 그 집 주인이고 절 주인이고 조주가 손님으로 온 거예요. 손 아래 사람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마주 앉은 거예요. 내가 이제 투자 스님이고 저 조주 스님이야. 그 옆에 시자가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떡을 투자 스님이 이제 조주가 왔다 그러니까 떡을 해가지고 떡을 먹으면서 투자 스님이 조주한테 줘요. 이 조주가 원체도 안 하니까 시자한테 줘. 그러니까 시자가 받아가지고 조주한테 주니까 조주가 그걸 받아가지고 시자한테 절을 해. 시자한테 절을 해. 그게 유명한 그 공안이에요. 그것도 유명한 공안이야. 그럼 이게 이렇게 해주나 저렇게 해주나 어떻게 해주나 다 그 자리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같다. 왜 우리가 늘 하나하나 하면서도 막상 보면 왜 저러지? 하면 이건 하나가 아직 안 되겠지. 분별하는.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이제 인봉을 주면서 버피른 거사님 드세요. 그리고 인봉은 어떻게는 뭐라고 해서 받아 먹었어. 근데 버피른 모사님은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그럼 저기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걸 갖다가 옆에서 앞에서 이렇게 앞집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뒷집에서 곡하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 하나라는 게 인봉이 먹은 거랑 내가 먹은 거랑 같다라는 걸 알아서 고맙다고 하는 거고 인봉은 좀 먹으라고 받아 먹고 그런 거. 알고 받아 먹으면. 그럼 알고 받아 먹으면 그죠? 네, 그렇죠. 알고 받아 먹으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알고 모르냐 이거. 선생님 알아들었어요. 네. 대답을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버페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줬어요. 네. 근데 그 말에 안 끄달리고 이거다 하고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인봉은 그냥 먹는 거지. 아니야 먹어도 되고 받아가지고 버피는 줘도 되지. 그렇죠. 이거 알면은 뭘 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인봉이 이제 받아가지고 버피는 거 보사님이 드려야 되고 옆에 누가 또 배울 사람이 있어. 헷갈리게 하려면 내가 딱 주니까 인봉을 받아가지고 열향을 주면서 버피는 거 보사님 드셔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그거 진짜 헷갈려요. 네, 그 뭐야 하는 거예요. 아니 버페른 거사님 여기 보사님 여기 계신데 인봉 멈추고 주면서 버페른 보사님 드시라고 그러고 인봉을 받아가 또 열향을 주면서 버페른 보사님 드시라고 그러고 열향은 또 맞아서 고맙다고 받아 먹고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건 여기 집에 도대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면은 전혀 어색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죠. 그럼 저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기억나는데 뭐 그대를 망주정에서도 만났고 강남에서 만났고 그런 거죠. 명동에서도 만났고 압구정동에서도 만났는데 왜 나를 못 보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지금 부산에 계신데 우리한테 법문을 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셨어, 이제 오늘 오셨어. 막 오셔가지고 이제 하면서 나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서 너희를 봤고 내가 오면서 대전에서 난 너희를 봤고 내가 장안평 여기서도 너희를 봤고 지금도 나는 너희를 본다. 그렇죠. 너희는 그 자리에서는 뭐 너와 나 없는 거니까. 너희는 내가 보는 거지. 다른 사람 다 보는 거지. 그 얘기지. 이건
지금 사람 이름으로 된 거. 그거죠. 그게 지명 이름으로 바뀐 거고. 그렇죠. 하나인데 뭐 어디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뀌어도 머리가 아파. 이게 지금 사실 그거잖아요. 이거는 이 자리를 그냥 도장에다 비유한 것뿐이지. 그렇지. 예? 도장에다 비유한 것뿐이지. 또 보수를 받고 못 알아듣는 예, 또 바꾸면 또 못 알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눈사람, 네. 독사, 네. 오늘은 도장, 네, 또 뭐 있었지? 뭐 찻잔. 참. 네, 뭐. 아니 우리 공부하면서 많죠. 바나나. 그러니까 이게 몇 개냐 똑같은 거죠. 음, 네? 이게 몇 개냐 똑같은 거죠. 아니 뭐 어느 게 제일 맛있냐. 예, 어느 게 더 크냐, 그죠? 예, 어느 게 몇 개냐, 어느 게 더 크냐 똑같은 거죠. 이제 그다음 보사님 차례죠. 예. 풍렬이 처음 설봉에게 장문한 지 5년이 지나 어느 날 법을 청하되 임재회상의 양당의 수자가 고개를 들고 마주보면서 제각기 한바탕의 할을 했는데 어떤 성이 이 일을 들어 임재에게 묻기를 빈주의 안목을 갖추었습니까 하니 임재가 대답하기를 비록 그렇더라도 빈주의 도리가 분명하니라 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였다. 설봉이 말하되 암두와 흠상과 함께 임재를 뵈러 가는 도중에 임재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문치 못한 적이 있느니라 하고는 다시 말하되 그대가 만일 알고자 한다면 그의 자손을 찾아가서 물으라 하였다. 풍렬이 이 일을 남은 옹에게 사려니 남원이 이르되 설봉은 애프처시니라. 선사는 나중에 여주의 풍렬산 광해선원에 머물렀는데 5대의 난도 끝날 무렵에 영주의 목주가 선사를 관하로 정해서 한해 여름을 지내게 했었다. 어느 날 목주가 법자에 오르기를 정하며 대종 법문을 하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풍열이 처음 설봉에게 참문한 지 5년이 지나, 그러니까 설봉 스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수행을 한 지 5년이 지나서 어느 날 법을 청하되, 한마디로 이제 묻는 거죠. 묻되 임재회상의 양당의 수자가 고개를 들고 마주 보면서 제각기 한바탕의 할을 할 때에 어떤 승이 이 일을 들어 임재에게 묻기를 빈주의 안목을 갖췄습니까 하니 임재가 대답하기를 비록 그렇더라도 빈주의 도리가 분명하다라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좀 어색하죠?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절에 가면 법당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절에 가면 법당이 있고 법당을 가운데로 해서 양쪽에 이제 요사체라고 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거를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들이 사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뭐 한쪽은 동당, 서당, 이게 그 건물 이름은 당이라고 해요. 동당, 서당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양쪽 건물에서 스님이 나와서 그 가운데서 딱 마주쳐가지고 둘이 만나서 서로 동시에 마주보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둘이 마주쳐서 동시에 할을 할 때 이때도 주인과 손님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이때도 주인과 손님이 있으니까 했더니 임재 스님이 주인과 손님이 분명하다 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자, 지금 누가 일부에서 와서 문을 열고 물어보니까 열애양이 나가서 그 사람을 맞이했는데 이때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때 빈주가 있습니까? 있지. 그럼 그럼 B는 손님이고 주는 주인이잖아요, 그죠? 이때도 손님과 주인이 있습니까? 있지, 당연히 있지.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온 사람이 손님이고 열애양이 마주했으니까 열애양이 주인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둘이 동시에 만나서 동시에 하했으니까 여기서 주인과 손님이 있습니까? 있다.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인과 손님이라는 얘기는 주인은 그 자리, 손님은 색,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가 색이고 뭐가 공이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얘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누가 왔는데 열애양이 나가서 하여튼 그 맞이했다.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이냐 라고 할 때 말에 쫓으면 당연히 열애양이 주인이고 온 사람이 손님이잖아요. 그건 말에 쫓아가는 거고, 이때 뭐가 공이고 뭐가 색이냐 이런 얘기야. 열애양 이게 형체 열애양이라는 이 형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색이고, 열애양이 이걸 형체를 아니고 이렇게 법신을 보면은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그러면 빈주라는 거는 공과 색이라면은 항상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있는 거잖아요. 빈주는 항상 있는 거죠. 그렇죠. 빈주는 열애양한테만 빈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한테도 빈주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나중에 온 사람한테도 빈주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에 속아가지고 그럼 누가 먼저 왔어? 누가 맞이했어? 누가 왔어?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랬더니 임재 스님이 뭐라고 말하셨냐면, 가서 네가 직접 그 스님들한테 직접 물어봐 그랬어요. 임재 스님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스님, 그렇게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 하랬는데 빈주가 있습니까? 했더니 빈주가 분명하지. 손님과 주인이 분명하지. 그래. 빈주가 분명하지. 그러니까 누가 빈이고 누가 줍니까? 했더니 가서 직접 물어봐 그랬어요. 그러면 가서 직접 물어봐 하면서 이게 한 게 여기에 다 보여준 거죠. 그렇죠. 이게 그죠? 주인이고. 네, 늘 보여준 거잖아요. 색으로 보면은 그 공색을. 빈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스님 두 사람이 그렇게 동시에 하를 했는데 거기도 공과 색이 있습니까? 있지, 분명하지.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색입니까? 가 직접 물어봐. 보여주는, 공과 색을 동시에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가 봐 이거야. 그렇죠. 하는데 말에 속으면 또 가서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에 그러니까 끊으면 항상 드러내는 드러낸 걸로 알고. 속에는 네. 색공이 같이 그렇죠. 있다. 같이 있는 네.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럼 무엇이 색공이 같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러면 뭐가 공이고 뭐가 주인이고 뭐가 손님이냐? 그러니까 공은 주인, 예. 색은 빈. 손님. 예. 그런데 네. 거기서 이렇게 네가 가서 물어보라 해가 이제 드러냈잖아요. 네. 드러낸 중에는 빈주가 같이 있잖아. 항상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러면 어느 게 빈이고 어느 게 주냐 이래 물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임재 스님이 예. 말씀하시기를 야 가서 네가 직접 물어봐 했을 때 그럼 임재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빈주가 같이 있다면은 예. 그럼 그 임재 스님이 말할 때 빈주 같이 있을 때 뭐가 주인이고 무엇이 손님이냐 이런 얘기죠. 예. 그 좋은 질문이네요. 그럼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거를 지금 그거는 그때도 이 말이 해당이 돼요. 네. 그렇죠, 움직이는 지금. 걸 보면은 네. 드러낸 걸로 네. 임재 스님이 이렇게 네. 말씀을 했잖아요. 다시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손님, 빈주고 아니 손님이고 빈. 객이 맞죠. 빈. 객이나 빈이나 똑같아. 네. 안 움직이는 걸 보면은 손님 주인 그렇죠, 맞죠. 그렇게 네, 대답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임재 스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를 드러낸 걸 공으로 보면은 주고 그냥 말에 끄들린다들 색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거 말씀하신 거 가지고 여기 말에 끄들리면은
이제 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봤으면은 객이고 그렇죠. 빈이고 안 움직이는 걸 봤으면 봤으면은 그 군복. 오늘 아침에 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 어떻게 하는 일을 다 하나님 영광에 돌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려야 되냐? 그러면 하는 일마다 네가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네가 모든 하는 일에서 먹든 마시든 네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게 바로 네가 하는 거를 하나님 영광에 돌리는 건데 그게 부처님 영광에 돌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마실 때 안 마신 자를 보는 거고 움직일 때 안 움직이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아까 그 보통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은 배경식 있는 사람이잖아요. 질문한 사람이 만약 예를 들면 지금 딱 두 사람이라고 설정했는데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그냥 동당에서 나와서 예를 들면 뭐 자기가 화를 했다. 이럴 때도 빈주가 있습니까? 분명하겠죠. 분명하겠는데 네. 지금 분명하죠. 그럼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한 사람은 화를 했다. 이럴 경우에 그건 똑같죠. 다 똑같이 그렇죠. 두 사람이 그렇죠. 혼자 다 있는 거예요. 각자.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그 사람 보면 이 두 사람을 설정한 게 보통 저번에 법안 선임의 발을 가리키는 것도 한 명이 있을 때보다는 두 명이 있을 때 더 헷갈릴 수 있죠. 이건 그냥 그렇죠. 빈주 딱 나눠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동시에 나올 수 있어? 그래 조금이라도 빨리 나온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또 여기 질문 의도가 양당 수자 중에서 누가 공부가 잘 된 사람이냐 이런 의도로 물어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건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여기서 공부가 그러니까 더잘 되고 여기서 안 되고가 없잖아. 핵심은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람들이 잘 되면 뭐해 내가 돼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혼자 나와서 사실 화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도 충분히 말이 되는 건데 이 그 말은 꾸밀 얘기가 너무 많아. 여러 명이 나와. 한 사람이 와, 빨리 아니 그게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나가고 저쪽에서는 10명이 나왔다. 네, 똑같이. 다 똑같이. 그러면 누가 객이고 누가 손님이냐? 그러면 아무래도 한 사람이 손님 주인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지. 아주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아느냐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일단 분별에 빠질 수 있도록 하여튼 항상 함정을 걸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그럴듯한 말로. 악소하고 대답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게 그런 뜻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설봉이 말하되 암두와 흠산과 함께 임제를 뵈러 가던 중에 임자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원치 못한 적이 있느니라 하고 다시 말하되 그대가 만일 알고자 한다면 그의 자손을 찾아가서 물으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풍열이 그 임재 스님이 그 말씀하신 그래 빈주가 분명해 가서 직접 물어봐라고 한 이 상황에 대해서 풍열 스님이 설봉한테 물었잖아요, 그죠? 설봉한테 물었더니 설봉이 이제 대답하기를 설봉이 말하되 암두와 큰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암두와 큰산과 함께 임재를 보러 가던 중에 임재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은치 못한 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뵙지 못한 적이 있느니라 드러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하고 다시 말하되 네가 꼭 알고 싶으면 그의 자손을 찾아가 물어봐. 이 말은 그의 제자, 그 제자를 찾아가 물어봐 라고 이제 답을 다 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 답을 다 해준 거예요. 빈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하였더니 풍열이 말에서 와가지고 이 일을 남원 옹이라는 스님에게 여쭈니 남원이 이르되
야 설봉 스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설봉 스님 부처야 그 양반. 그 양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봉은 옛 부처신이야. 설봉이야 말이죠. 부처야. 대단하신 분이야. 너무 멋지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죠. 네, 이런 얘기예요. 설봉은 부처신이다.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어느 날 호링거사한테 가서 누가 물었는데 호링거사가 우리 얘기는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걸 듣고 뭐 해가지고 인봉한테 물으니까 야 그래. 그러니까 호림이 그랬겠지. 야 난 잘 모르겠고 그 인봉한테가 물어봐. 그 사람이 말해서 가가지고 인봉한테가 물으니까 야 호림 부처야. 이런 거 똑같은 거야. 호림이 부처야. 호림이 끝내주게 다 정확하게 말을 아주 대답을 잘한 거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설봉은 옛 부처신. 이건 그런데 이 말도 드러낸 말이죠. 그렇죠. 설봉은 부처신이라 하는 말도 드러낸 말이죠. 그렇죠. 예. 칭찬인 동시에 드러낸 말이죠. 예. 그럼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게 우리가 그 마조 스님 때도 있었죠, 그죠? 마조 스님 때도 마조의 사구 백비를 여의고 예, 그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했더니 자기 제자한테가 물어보라고 하는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예. 선사는 그 풍요 선사는 나중에 여주의 풍요산 광해 선원에서 머물었는데 5대의 난도 끝날 무렵에 이 5대 난이 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뭐 그냥 이거는 뭐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후양, 후당, 후진, 후한, 후주들 5나라가 번갈아 건국되고 쇠망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주도권 쟁탈전을 벌인 전란의 시대를 말한다. 이 5나라가 이제 그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일어났던 그 혼란한 시대를 말하나 봐요. 그래서 5대 난도, 그러니까 난도가 아니고 난이 5대 난이 끝날 무렵에 영주의 목주가 선사를 관하로 청해서 한 해 여름을 지내게 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목주가 법자에 오르기를 청함에 대중 법문을 하였다. 예. 이 관원이 많네요, 목주가. 예, 그래서 관원이에요. 그래서 네. 관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고린 고사님. 예. 조사의 시민은 모양이 무쇠소의 바탕 같아서 돌사람이나 나무말 같지 않으니 현명하게 제청하고 현명하게 제시함이 분명 무쇠소와 같아서 그대들이 그 곁으로 가까이 갈 길이 없다. 그대가 시민을 버린다면 버리지마자 갈고리처럼 돌아오고 머무르게 한다면 머무르게 하자마자 백조각으로 붙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버리지도 않고 머무르게 하지도 않을 때는 도장을 찍어야 옳은가 도장을 찍지 않아야 옳은가 하였으니 이야말로 낚시 끝에 미끼를 걸었다 하리로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조사의 시민은 그 자리는 모양이 무쇠소의 바탕과 같아서 돌사람이나 나무말 같지 않으니 현명하게 제창하고 현명하게 제시함이 분명 무쇠소와 같아서 그대들이 그 곁으로 가까이 갈 길이 없다. 갈 길이 없다. 그게 왜 가까이 갈 길이 없어요? 저 분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열애양보살님이 열애양한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이 있는 나니까 하나니까 내가 어떻게 나한테 가까이 그렇죠. 가냐고. 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가까이 가?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이게 참 아름아지여서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되죠. 근데 여기서 그대가 시민을 이걸 버린다면 버리자마자 갈고리처럼 돌아오고 머무르게 한다면 머무르자마자 백조각으로 부서질 것이다. 그렇다면 버리지도 않고 머무르게 하지도 않을 땐 도장을 찍어야 오는가 도장을 찍지 않아야 오는가 하였으니 이야말로 나 끝에 미끼를 걸었다 하리라 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이게 예. 그러면 예. 여기서 우리도 또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찍어야 되는가? 찍지 말아야 되는가? 찍는다. 찍는가? 도장이 뭔데요? 도장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이게 시민을 아냐고 그냥 시험한 거예요. 이거. 이게 이 화두 자체가 그 자리가 이게 시민의 그 도장에 비했는데 이거 알아 몰라 이거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설명하면은 그 자리를 컵에다 비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컵인데 이거 들면은 망가지고 놓으면 깨진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들어야 되는가? 뭐 놔야 되는가?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요 들어야 되는가 놔야 되는가를 하기 전에 이 컵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할 때 이 컵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예를 들어 그 자리를 컵에다 비했다고요. 그 모양이 없습니다. 그죠? 그 자리를 컵에다 비했는데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밑바탕이 없습니다. 밑바탕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나가주세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게 들리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그래서 오면은 물어보기, 야, 너희 컵 알아?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이거, 야, 너희 바나나 알아? 먹을 수 있는 걸로. 너희 바나나 알아? 이거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바나나 알아? 그럼 이제 사람들은 눈치 빠른 사람은 이게 뭘 물어보는 건 알고 모르면 뭐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뭐 그것도 몰라서 묻나. 그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절의 주지가 스님 노릇 한 20년 넘게 한 주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 이거? 이게 아무튼 뭐야? 이거 바나나예요. 그랬더니 여보 이리 와봐. 당신 이게 뭐야? 바나나예요. 우리 보살도 그 절 주지할 수 있겠네. 그거거든요. 예.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도장에 비유하던 뭐에 비유하던 똑같은 거죠. 예. 그러면 도장에 비유한 거나 이거랑 똑같다면은 그러면 도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고? 밑하고 끝하고 차이가 없어요? 밑바닥하고 위하고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생겼죠? 잘. 어떻게 나못 알아들었어? 잘 생겼다고? 잘 생겼어. 이몽건사님 어떻게 생겼어요? 온통 도장입니다. 온통 도장. 그것뿐. 손잡이가 없고. 그죠? 손잡이가 없죠, 그죠?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가 없고, 그걸 뭐라고 그래? 이건 면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여기? 여기 그 면을 뭐라고 그래? 찍는 면을? 인주면 뭐 도장면이라고. 이렇게 면이 없지, 그지? 면이 없잖아. 면이 없지. 그러면 그게 분명하다면은 그걸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찍어야 되냐 안 찍어야 되냐를 생각해보라고. 그 말에 맞춰. 그럼 그걸 가지고 모양도 없대.
다는 면도 없대. 손잡이도 없대. 찍는 거하고 완전히 무슨 상관이에요. 찍어서 소용없고 안 찍어서 상관없지. 그렇지. 찍힐.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끄달리면은 네 맘대로 찍으려면 내가 책임질게. 그치. 망가지도 안 망가지고 내가 책임질게. 그렇지. 이쁘게 찍고. 그렇죠. 예. 네 맘대로 찍어. 망가지든 뭐 뭉그러지든 그건 내가 책임질게. 네. 내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너만 지금 성에 끄달려가지고 그렇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그렇지.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땐 그거 아니거든. 그렇지. 근데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네. 책임질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다. 이 말이 참. 예. 이 마음대로 해. 그래서 그래서 이게 부서지거나 안 부서지거나 자국이 나는 거는 부처도장이 아니야.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 부처도장은 원래 자국이 없는 거예요. 부처도장은 허공에 사진 찍는 것 같아가지고 그 도장 찍는 것 같아 자국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국이 있는 건 부처도장이 아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노파 장로 역시 문화의 자손인지라 문득 그의 하도를 대짚고 물었으니 기특하게도 저에게 무쇠소의 바탕이 있습니다. 바라컨대 하상께서는 본떠지 마소서 한 것은 무방하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풍열이 바른 영에 의거하여 시행하면서 문득 이르되 평소에 고래를 낚아서 바다를 맑히려 하였는데 도리어 개구리가 갯벌을 저어 물을 흐리니 딱하구나 하였으니 어찌하리요. 고래란 바다를 가로지르는 큰 고기이니 장자에 이르기를 임공자가 50마리의 소로 먹이를 삼아 일찍이 이 고기를 얻었다 하였다. 개구리가 갯벌을 저어 물을 흐린다 한 것은 전하는 말에 따르면 한무제 때에 폭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쿠아수라는 강가에 한때 들말이 와서 물을 먹는 중에 굉장한 놈이 있음을 보았다. 그는 그 길로 흑사람이 손에 밧줄을 들고 서 있는 형상을 만들어 그 곁에다 세웠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애사롭게 된 뒤에 사람으로 대신하여 그 말을 잡게 했는데 그 말을 신기하게 보이려고 물에서 나온 말이라고 퍼뜨리니 마침내 사람들은 그 말을 용종이라 하였다. 풍열은 생각하기를 말이 맑은 물에서 나왔건만 도리어 갯벌에서 허우적거렸다 했으니 이 말은 풍열의 대중이 영각하듯 모였으나 분명 개구리 걸음을 한 것임을 밝힌 것에 빗대어 한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노파 장로 역시 임재문화의 자손인지라 문득 그의 화두를 되짚고 물으니 기특하게도 저에게도 무쇠소의 바탕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화상께서는 본뜻이 마소서 한 것은 뭐 그런 대로 잘 드러낸 거다. 잘 대응한 거다. 그러나 풍열이 그 자리에 의거해서, 그죠? 바른 영에 의해 그 자리에 의거해서 다시 시행하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드러내면서 문득 묻되 말하되 평소에 고래를 낚아서 바다를 맑히려 하였는데 도리어 개구리가 갯벌을 저어 물을 흐리니 딱하구나 라고 하였으니 어찌하리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 말에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한 건 괜찮은데 정말 아니면 또 한번 대응해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게 된 이 말의 그 연유를 따지는 거죠. 고래란 바다를 가로지르는 큰 고기니 장자의 이르기를 인공자가 50마리 소로
먹이를 삼아서 일찍이 이 고기를 얻는다 하였다. 이제 고래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개구리가 갯벌을 저 물을 흐린다 하는 것은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한무제 때 폭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과수라라는 그 강가에 이 야생말들이 와서 물을 먹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굉장히 뛰어난 한 마리가 있었대요. 있음을 보았다. 그는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읽어보니까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흙으로 사람이 밧줄 두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물 옆에 세우는 거예요. 그 진흙으로. 그러니까 소들이 계속, 그 말들이 처음에는 겁을 내다가 와서 그냥 먹었어요. 이게 이제 꼼짝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겁을 안 내고 계속 말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진짜 사람이 가서 그 모양을, 그 흙사람을 없애고 진짜 사람이 가서 그대로 좀 있다가 왜 뛰어난 말이 옆에 갔을 때 확 잡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보면 참 옛날 사람들이 지혜롭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겁을 안 내게 만들어서 진짜 겁을 안 내고 다가오니까 그때 진짜 사람이 가서 서 있다, 진흙 사람 모양을 하고 서 있다가 탁 잡는 거. 예, 그게 옛날 사람 참.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보면 진흙 사람이 손에 밧줄 들고 서 있는 형상을 만들어 그 곁에다 세웠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예사롭게 된 뒤에는 사람으로 대신하여, 이제 그 말들이 거기에 익숙해진 다음에 진짜 사람으로 대신하여 그 말을 잡게 했는데, 그래서 제일 멋있는 말을 신기하게 보이려고 물에서 나온 말이라고 퍼뜨리니 마침내 사람들은 그 말을 용종이라고, 용의 말이라는 얘기죠. 용종이라 하였다. 근데 풍열은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비유해서 말하기를, 말이 맑은 물에서 나올 것만, 그 말이 그렇게 뛰어난, 그 중에 제일 뛰어난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뛰어난 말이 어떻게 갯벌에서 허우적거린다, 이 말은 진흙 사람, 그 처음에 진흙 사람을 가짜로 세운 거잖아요. 그 진흙에 속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 똑똑한 말이 어떻게 그 진흙 가짜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결국 사람한테 잡혔잖아요. 그 얘기예요. 똑똑해.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갯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말이 맑은 물에서 나왔건만, 그 참 대단한 말이건만 도리어 갯벌에서 허우적거렸다. 이 말은 그 진흙 사람한테 속았다, 이런 얘기죠. 진흙 사람, 한마디로 상에 속은 거죠, 그거죠. 네, 상에 속은 거니까. 했으니 이 말은 풍열의, 이제 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다른 번역이 있는데 일단 이 말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풍열이 대중이 뭐 사자후 하든 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나 분명 개구리 걸음을 한 것임을 밝힌 것에 빗대한 것이다. 그렇게 공부한다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다 아르마리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빗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다른 번역에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어떤 번역에는 이 개구리라는 말 대신에 새우라고 써놓은 말이 있나 봐요. 새우라고 된 말이 있나 봐요. 다른 말에는, 다른 책에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풍열선사의 번문집에도 분명하게 개구리가 걷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해석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공부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떤 그 문헌적으로 어느 게 확실하냐 이거를 따지는 번역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앞에 186페이지에 그 조사의 시민의 모양이 무쇠에 바탕 같아서 돌사람이나 나무말 같지 않으니 근데 이 보면 턱인이나 나무말이랑 이것도 지금 우리 보통 저 분별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이때 무쇠소나 이게 거의 같은 비유인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거는 뭐 어떤 이유인가요? 아니 이것도 말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이때 한 그 저 눈 밝은 사람이 있다면은 자 석인이나 나무말과 같아야 되죠. 같은 줄 알면은 이게 맞는 거죠. 이게 호림거사 잘 본 거지. 여기서 이제 호림거사 말하는 게 여기서 186쪽의 두 번째 문단에 조사 시민의 모양이 무쇠소의 바탕과 같아서 돌 사람이나 나무말 같지 않으니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돌 사람이나 나무말도 드러낸 말 보면 차이가 없죠. 없어요. 그 얘기예요. 맞죠? 맞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제 말의 때 떨어진 맞네. 자리니까. 그렇죠. 보지 못했는가? 설두가 무섭불 부채의 화두를 송한 뒤에 다시 이르되 맑은 바람이 다시 떨치고 머리의 뿔이 거듭 돋기를 바란다면 선객들이여 한 말씀 해보시오 하고는 다시 이르되 부채가 이미 부서졌거든 나의 무소나 돌려달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공안이 있어요. 원래 공안이 있었는데 이 공안을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했죠. 염관 스님이 하루는 시자를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 무섭불로도 이렇게 부채를 만들었었나 봐요. 무섭불로 부채를 만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염관 스님 시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 그 무섭불 부채 좀 가져와봐. 했더니 제자가 부채가 다 부서졌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제가 그냥 부채가 부서졌습니다. 했더니 야, 부채가 부서졌으면 나한테 그 무소나 돌려다오. 그럼 무소라도 가져와 이런 얘기예요. 무섭불 부채를 가져와 그랬더니 부채가 부서졌대요. 그러니까 그 부채가 부서졌으면은 그럼 소래도 데려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이거 알아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주방에 뭘 가져오는 게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없는데 예리한 보살님 좀 와서 바나나 하나 가져오세요. 근데 없는 거예요. 저는 없는지 알고서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나나 좀 가져오세요. 없는데요. 그럼 사과 하나 가져오세요. 사과도 없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바나나가 있어. 보살님 와서 바나나 하나 가져오세요. 가져왔어요. 갖다 주니까 누가 이거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거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예요. 아니 바나나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나나 가져오라고 했지 누가 이거 가져오냐고. 어쩌라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헷갈리네요. 이거 아니냐고 그냥. 답답한 노릇이죠. 진짜 뭐.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이죠. 그럴 때 이제 비싸되게 하면 이거예요 하는 걸 탁 하면 할 말이 없지 그때. 그거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근데 큰 스님이 부채 망가진 거 알잖아요. 야, 부채 좀 가져와. 스님 그거 망가질 수 없는데요. 그럼 무쇠라도 그 소 좀 데려와봐. 똑같은 거지. 근데 손을 갖고 있으면서 왜 갖고 오라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스님 손에 있는 거를 저거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쁘다고 하겠죠. 스님 손에 있는 거를 저거 갖고 오라고. 그러면 뭐 안 돼요.
화끈하네요. 그러면 이제 바나나 갖고 올라올 때 일 같은 경우 확 던져서 이거죠? 하면 확 던져버리겠어요. 확 던져버렸으니 이거죠. 기회를 노려야 아니, 조만간 부패를 보세요. 부안 가서 뺨 때리는 거. 나도 이쪽에 앉아야지. 윤봉사든 여령한테 이제 또뺨 맞으려는 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서주 스님이 이 그 무섭불 부채 화두를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면서 만일 맑은 바람이 다시 떨치고 머리에 뿔이 거듭 돋기를 바란다면, 아니 뭐 무쇠라도 그러니까 무소라도, 그러니까 물소라도 다시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분명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이런 얘기죠. 선객들이요, 한 말씀 해보시오.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옛날에 영관 스님이 하셨던 말을 다시 되읊은 거죠. 부채가 이미 부서졌거든 나에게 무소나 돌려달라 라고 이거야라고 한번 드러냈는데, 이때 어떤 스님이 그 말을 탁 알아듣고 나서서 대중들이요, 이만 당은 동당서당 자기네 사는데 당으로 돌아갑시다 한 거죠. 드러낸 거죠. 대중들이요, 그만 당으로 돌아가시오. 뭐 어떤 번역에는 당으로 돌아갑시다 했는데 된 거죠. 하니까 설두가 할을 하면서 이르되, 그때 한 말이 낚시를 던진 뜻은 고래를 낚으려 했던 것인데 겨우 새끼를 낚았도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새우라고 돼 있고 어떤 책에는 개구리라고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거는 그 개구리가 맞다라고 번역한 거고, 그래서 새우를 낚았다 하였으니 이 두 구절로서 지금 몇 페이지 있나? 187. 네? 187페이지. 187. 와, 어디 하는지도 못 찾겠어. 이게 하고 페이지가 틀리나? 똑같죠, 틀려. 그냥 188이잖아. 189. 187. 여기서 보면은 겨우 새우를 낚았다 하였으니 이 두 구절로서 풍열의 이아래의 구절에다가 짝을 짓건데, 이게 와자가 틀림없도다 했는데, 이 와자는 이게 무슨 와자인가 하면 개구리자래요. 개구리 와자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여기 번역이 조금 여기 이게 새우냐 개구리냐를 놓고 조금 이게 어느 게 문헌적으로 이게 정확한 것이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은 낚시를 던진 뜻은 고래를 낚으려 했던 것인데 겨우, 우리는 아까는 거기서 개구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새우를 낚았다고 했어요. 또. 그래서 이게 어떤 책에는 새우로 돼 있고 어떤 책에는 개구리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새우냐 개구리냐를 밝히는 얘기예요. 이건 공부한 관계없이. 그래서 이 두 구절로서 풍열의 이 아래의 구절마다 짝을 짓 건데, 이게 새우가 아니고 개구리가 맞다는 얘기. 이렇게 왔자 개구리가 틀림없다. 이게 사실은 새우가 아니고 개구리라고 쓰는 게 맞다 하는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신경을 쓸 거 없고. 새우나 개구리가 공부한 관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파가 아니 여기 이거 차리다 그죠? 보살님 이거 차린가 보다. 보지 못했는가. 설두가 무소불 부채의 화두를 송한 뒤에 다시 이르되, 만일 맑은 바람이 다시 떨치고
머리에 뿔이 거듭돋기를 바란다면 성객들이여 한 말씀 해보시오 하고는 다시 이르되 부채가 이미 부서졌거든 나의 무소나 돌려달라 하였다. 이때 어떤 승이 나서서 이르되 대중이여 그만 당으로 가시오 하니 설두가 하를 하면서 이르되 낚시를 던진 뜻은 고래를 낚으려던 것인데 겨우 새우를 낚았도다 하였으니 이 두 구절의 풍열의 위아래의 구절에다 짝을 짓건대 와자가 틀림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우가 아니고 와자라는 새우 대신 와자가 틀림없다는 뜻이에요. 예, 계속 읽으십시오. 예. 노파가 가만히 생각한 끝에 화두를 묻고 기계를 드러낸 것은 풍열과 만나기를 바라서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점검을 당하고는 다시 길게 던지는 기교를 찾아가지고 가서 창 쓰는 법을 보여주되 엄나무 목도 채 하나로 쳐서 거꾸로 들이기를 바랐으니 이는 기계를 빼앗아 바른 영을 시행하는 법과 손님과 주인이 엇바꿈하는 도리를 알지 못했던 탓이다. 네, 끝까지 읽으십시오. 목주는 오랫동안 풍열에게 참문하였으므로 본 것이 없지 않기에 이르기를 불법과 왕법이 똑같소이다 하니 풍열로서는 안남은 평정시켰으나 다시 북방을 근신해야 되는 꼴이 되어서 문득 묻되 무엇을 보았는가 한 것이다. 이쯤에서 노파의 굴욕까지도 벗겨주는 것이 앗건만 겨우 이르되 끊을 때서 끊지 않아 도리어 환란을 불렀다 하였다. 다 털어놔도 모방할 것을 풍열은 속관이기에 냉가슴을 앓으면서 문득 자리에서 내려왔으니 두 존숙이 하나는 용이요 하나는 뱀이어서 강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면서 임재의 종풍을 드날렸으니 천동의 화답송에서 더욱 드러났다. 네. 이 앞부분은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죠? 뒤에 노파가 가만히 생각한 끝에 화두를 묻고 기계를 드러낸 것은 여기서 노파가 가만히 생각한 끝에 화두를 묻고가 아니고 한마디 하고, 그죠? 한마디 하고 기계를 드러낸 것은 풍열과 만나기를 바라서였다. 풍열과 만난다는 것은 그 자리를 보는 것,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걸 풍열을 만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뜻밖에도 점검을 당하고는 풍열한테 점검을 당한 거죠. 다시 질문을 받고는 다시 길게 던지는 기교를 찾아가지고 가서 창 쓰는 법을 보여주되, 그러니까 대답 금방 얘기하는 거 가만히 하니까 길게 던진다는 얘기죠. 그게 길게 던지는 법을 던지는 기교를 찾아가지고 가서 창 쓰는 법을 보여주되 엄나무 목도 채 하나로 쳐서 거꾸로 트리기를 바랐으니, 이거 번역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은 한 번의 창놀림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이 거꾸러지고 말았다. 한 번의 창놀림으로 인하여, 한 번의 창놀림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이 거꾸러지고 말았다. 잘 못했다는 얘기죠. 창 쓰는 법을 보여주되 한번 딱 드러내는데 결국은 당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당하고 말았다. 이는 기계를 빼앗아 바른 영을 시행하는 법과 바른 영을 시행하는 법과 손님과 주인, 즉 공과 색과 공, 빈주, 손님과 주인이 엇바꿈하는 도리를 알지 못했던 탓이다. 즉 쌍차쌍조, 그죠? 공과 색이 왔다 갔다, 색즉 시공, 공육색이 자유롭게 이렇게 구별할 줄 몰랐다는 얘기죠. 구별할 줄 몰랐다.
목주는 오랫동안 풍열에게 참문하였으므로 이게 저 풍열한테 공부를 배웠으므로 본 것이 없지 않기에 이건 본 것이 아니고 안목 어느 정도 안목 견처 이게 안목이 없지 않게 그래서 좀 알게 이런 얘기죠. 안목이 없지 않기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목주도 좀 안목이 있는 거죠. 이르기를 불법과 왕법이 다르지 않다 하니 똑같소이다 다르지 않소이다 하니 풍열로서는 안 나오면 노파장로예요. 노파장로는 이제 한마디로 때려 눕혔는데 노파장로는 평정시켰는데 다시 북방은 이제 이게 목주예요. 이게 다시 목주를 근심해야 되는 꼴이 됐다. 목주가 또 한마디 하니까 그것을 상대해줘야 되니까. 목주 다시 북방을 근심해야 되는 꼴이 되어서 그러니까 목주가 다시 이제 대응을 하니 문득 묻되 무엇을 보았는가 한 것이다. 야, 그럼 목주 당신 뭘 봤길래 하니까 이쯤에서 여기에서 목주가 노파의 구려까지도 벗겨주는 것이 좋았건만 그러니까 목주가 대답을 아주 근사하게 해가지고 한번 진짜 그 노파가 하지 못했던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면 좋았을 것만 겨우 이르되 하는 걸로 봐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겨우 이르되 끈을 떼서 끊지 않아 도리어 환란을 불렀다 하였다. 뭔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다 털어놔도 무방할 것을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풍요 스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 털어놔도 무방할 것을 한마디로 너 잘됐어 잘못했어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풍열은 속간이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풍열선사는 목주가 세속의 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목주가 세속의 관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예요. 곧바로 법자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풍열은 속관이기에 이 말은 목주가 세속의 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목주가 셈이 세기 때문에 그럼요.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스님을 막 임명하고 있거든. 주지 임명권이 그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속간이기에 냉가슴 앓으면서 문득 자리에서 내려왔으니 두 존숙은 풍열하고 노파장로 존숙이 하나는 용이요 하나는 그 풍열은 용이고 하나는 뱀 노파장로는 약간 못 알아니까 그렇죠. 뱀이어서 강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면서 임제의 종풍은 드날렸으니 천동의 회답성에서 더욱 드러났다 하면서 자 읽어보십시오. 송고 아니 이 보살은 송고 무쇠소의 바탕이여 도장이 머무르면 도장 자국이 뭉그러진다. 비로사나의 정수리로 치솟아서 다니다가 돌아와서는 화불의 혀끝에 앉았다. 풍열이 저울 때를 잡았는데 노파가 함정에 빠졌다. 방망이 질과 하리여 분깃빛과 돌불이라 또렷또렷 분명하기로는 구슬이 소관 위에 있으니요 눈썹을 곤두세워도 도리어 어긋나도다. 자 여기서 무쇠소의 바탕이요 도장이 머무르면 도장 자국이 뭉그러진다. 딱 이거야 무쇠소의 바탕 이거야 딱 드러낸 거죠, 그죠? 무쇠소의 바탕 이 자리는 하고 다시 한번 드러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각을 하던가 이게 번역이 좀 그런 게 이게 아직도 표현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가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가?
무쇠소 바탕이여 하는 게 그럼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리는가? 부처 소리가 들리는가? 들려야 되는 거죠, 그죠? 부처 소리는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무쇠소 바탕 이거 그냥 그 자리에 드러낸 말이야 이게 무쇠소 바탕. 예. 무쇠소 바탕이요. 이게 드러낸 말이에요. 이게 무쇠소 바탕이요. 이 말은 뭐예요? 지도, 지극한 도요 이 말이야.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극한 도요. 도장이 머무르면 도장 자국이 뭉그러진다. 분별하면 안 된다. 간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낸 말이죠. 도장이 머무르면 도장 자국이 뭉그러진다. 이건 말은 많은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건 드러낸 말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밑에 갈구리는 비록 손에 들었지만 이런 얘기예요. 예, 이 말은 도장이 머무르면 도장 자국이 뭉그러진다. 말에 끄달리지 말라는 얘기죠. 예. 속에 손에는 안 보이지만 손에는 여기 지금 뭐예요? 걸린다 이게. 예, 아마 고든 말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비로자나의 정치로 치솟아서 다니다가 돌아와서 화불의 혀끝에 앉았다. 이 말은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비로자나의 정수리로 치솟아서 다니다. 비로자나의 정수리로 치솟아서 다닌다는 얘기는 모양이 없고 뭐 말로 어떻게 드러낼 수 없는 이게 그냥 지금 이 상태가 분별하지 않는 상태가 비로자나의 정수리로 치솟아서 다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원래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치솟아서 다닌다는 얘기는 원래 모양이 없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없는데 자 그러면 비로자나의 정수리가 뭐예요? 비로자나의 정수리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 그렇죠. 비로자나의 정수리. 누가 비로자나의 정수리가 뭐냐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봐도 안 보인다. 그렇죠. 모양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쵸. 우리 정수리하면 우리가 머리끝에 생각하는 사실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밟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자리를 안 떠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비로자나의 정수리로 치솟아서 다니다가 그 자리가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인데 모양도 없고 그게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화불의 혀끝에 앉았다. 화불은 화신불이잖아요. 화신불이 우리가 다 화신불이에요. 모양이 있는 걸 다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풍열의 혀끝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풍열이 그걸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풍열이 그 부처를 그 도장이라고 하면서 그 조사의 힘인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화불이니까 우리 혀끝에서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책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네 입속에 있다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비로자나 정수리로 치솟아서 다니다가 하는 밑에 차거가 장수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이게 뭐 다른 번역에는 위로 맞추면 부족하고요. 위로 맞추면 부족하고 밑에 위로 위쪽으로 맞추면 부족하고 밑에 필부로서는 남음이 있다 하면 아래로 견지면 남는다. 위로 맞추면 부족하고 아래로 견지면 남는다. 이건 무슨 말과 똑같은가 하면은 앞선 사람은 도착하지 못했고 뒷선 사람은 지나쳤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아래로 비로자네 정수리를 치솟아서 다니다가 하니까 위로 이렇게 위로 분별하면은 모자라고 분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별로 이게 분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돌아와서 화불의 혀끝에 앉았다 하니까 또 이게 아래로 뭐 위아래로 이렇게 분별하면은 알 수 없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돌아와서 화불의 혀끝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게 풍열 스님 혀끝에 앉았다. 그렇죠. 풍열 스님 혀끝에서 그 자리가 드러난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풍열 스님 혀끝이 아니고 우리 혀끝에 있는 그렇죠. 거, 우리 손끝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손끝에 다 있는 예. 거죠. 예. 우리 손끝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풍열이 저울 때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풍열이 이제 판단은 풍열이 하는 거니까 세정은 차갑고 더움을 살피네 하니까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분별심으로 판단하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분별심으로 판단하네. 그러니까 풍열이 저울 때를 잡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분별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풍열을 화불로 보는 거죠. 그렇죠. 풍열을 화불로 본다면은 풍열을 부처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열애양을 부처로 본다면은 사람으로 안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열애양은 우리가 부처로 보는 순간 열애양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노파가 함정에 빠졌다 하는 거는 인간의 얼굴은 높고 낮음을 따른다 하는 거는 풍열이 풍열을 화불로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풍열의 사람 얼굴에 속았다는 얘기는 풍열의 모양에 속았다. 풍열의 말과 모양에 속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게 인간의 얼굴은 높고 낮음을 따른다. 그러니까 풍열한테 모양에 속으면 인간의 얼굴은 그죠? 높고 낮음이 있으니까 풍열의 말은 높고 낮음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는 노파가 여기는 지금 여기 풍일 스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그 노파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 노파가 풍열한테 빠졌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 얘기죠. 노파가 인간의 얼굴,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은 여기서 풍열의 얼굴을. 그렇죠. 풍열은 원래 아까 화불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화불이면 얼굴이 없는데 풍열의 사람 얼굴에 빠졌다는 얘기는 풍열의 말과 상에 속았다는 얘기야. 노파가 풍열이 말과 상에 속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풍열은 화불이죠. 화불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화불이면은 사람의 얼굴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의 얼굴을 보고 높낮이를 따른 거잖아. 예. 그러면 그 풍열이 드러내는 거는 그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방망이질 하는 거나 할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풍열이 드러낸 거는 방망이질과 할인데 사람이 말을 그쳐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망이질과 할 같은 거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이 어찌 설명을 용납하리요 하면서 그거는 번갯빛과 돌뿌리라 이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 이거는 전광석화 같은 거다. 그렇죠. 전광석화 바로 보고 알아야 되는 거다. 그렇죠. 이거는 방망이질과 할은 이거는 전광석화 같아서 보고 바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풍열 스님이 무슨 말씀하셨을 때 바로 알아들었어야지. 그건 뭐더라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파가 뭐냐 생각에 막 빠졌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탁 들으면은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얘기죠. 그냥 머뭇거리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하면서
또렷 분명하기로는 구슬이 수반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수반 위에 구슬은 막 누르면은 근데 그게 걸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걸림이 없다는 게 이것은 걸림이 없다. 말과 상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데 눈썹을 곤데 세워도 도려운 그거를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분별한다는 게 눈썹을 곤데 세운다는 얘기는 뭔가 금방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금방 못 알아듣고 이게 생각하고 자세히 알려고 하고 하는 거, 그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 곤데 세워도 도리 어긋난다. 그 분별하려고 하면 어긋난다. 하면서 소리 나자마자 문득 때린다. 그러니까 눈썹 곤데 세운다는 얘기만 하면 벌써 한 대 때려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보십시오. 평창 스승께서 이르시다. 무쇠소의 바탕은 도장이 머무르면 도장 자국이 뭉그러진다 하는 것은 미망이 빠져편에 주기 도장을 보내니 보복이 상당하여 이르되 떼면 도장 자국이 머무르고 머무르면 도장 자국이 뭉그러진다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이때 어떤 성이 말하되 버리지도 않고 머무르게 하지도 않는다면 도장은 무엇에 쓰리까 하니 보복이 때렸다. 성이 다시 이르되 그렇다면 산귀신의 굴속은 완전히 우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자니 보복은 잠자코 있었는데 만성이 이르노니 아깝다 용두삼이가 되었구나 하노라. 풍열이 만일 머무르 먹고 정득감 없는 큰 해탐으로 초월한 듯 정득하지 못했다면 비로자나의 정수를 치수가 나와서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오케이. 무쇠소의 바탕은 도장이 머무르면 도장 자국이 뭉그러진다 한 것은 민왕의 사자편에 주기를 보내니 이제 주기를 도장을 하나 보내니 왕이 그죠 도장을 하나 보내니 보복 스님이 상당하게 이르되 떼면 도장 자국이 나고 머무르면 도장 자국이 뭉그러진다 한 데서 나온 말이다. 근데 이게 다른 번역에 또 어떤 번역이 있냐면은 민왕이 사신편에 보복 스님한테 공양 초청장을 보냈는데 식사 드시러 오라고 공양 초청장을 보냈는데 가도 안 되고 가면은 도장 찍히는 거고 안 가도 도장 찍히는 거니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데도 있어요. 하여튼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때 어떤 스님이 말하되 버리지도 않고 머무르게 하지도 않는다면 도장은 무엇에 쓰리까 하니 잘 대답한 거죠. 스님 그런 도장 있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탁 드러낸 거지 스님이. 그랬더니 보복이 탁 때렸다. 스님이 다시 이르되 그렇다면 산귀신은 분별심의 굴속은 완전히 오늘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하니 근데 이 번역이 다른 번역지 있을 보세요. 그렇다면 산귀신 속은 즉 분별심은 완전히 오늘처럼 선기에 미묘한 지혜 작용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는 이 말은 그렇다면 귀신 속으로는 완전히 오늘처럼 그 선의 미묘한 지혜 작용이 없습니까? 하는 거하고 번역이 좀 다르죠, 그죠? 네. 여기는 또 이제 그렇다면 산 귀신 굴속은 전형적으로 오늘 일 때문입니까? 하니까 이거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요 말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럼 우리 분별심이 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분별심도 다 그럼 이 도장에서 나온 겁니까? 이런 얘기죠. 했더니 보복이 대항을 못한 거죠. 잠자코 있었는데 만성이 이르노니 아깝다 용두삼이로구나. 야 이거 막 보복 참 너 거기서 한마디 해주면 아무 말도 못했어. 좀 아깝다. 용두삼이가 됐구나 하는 거죠.
풍열이 만일 멍으로 먹고 증득함 없는 큰 해탈문을 초월한 듯 증득하지 못했다면, 풍열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면 비로자나 정수리로 치솟아 나와서, 즉 치솟아 나와서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비로자나 정수리에서 치솟아 나와서 다니지 못했을 거다. 이 말은 공을 자연스럽게, 부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했을 거다. 쌍차 쌍조를 분명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했을 거다. 읽어보십시오. 당의 숙종이 충국사에게 묻되 어떤 것이 다툼 없는 삼매입니까 하니 국사가 대답하되 단을께서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밟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법신의 형상을 밝힌 것이요 마른 나무 쪽의 일을 가르친 것은 아니다. 풍열이 먼저 이러한 바른 영에 의거했다가 도리어 부사문중으로 돌아와서 큰 건세를 손에 쥐고 깨닫지 못했던 공안들을 판단하여 본부다 성인이다 하는 정량을 썰어버리고 보신불이다 하신불이다 하는 분별을 깔아앉았다. 임제 강의에 이르되 산성의 본 것은 보신과 하신 정수리에 눌러앉았다 하였다. 이렇게 저울대를 잡고 있으면 설사 노파가 작가라도 하더라도 때로는 굴복해야 할 것이니 서천의 외도들이 주장을 세우다가 성립되지 못한 것을 지다 떨어졌다 하는데 목을 베거나 팔을 끊어 똑똑치 못했음을 사죄하는 것이다. 이 방망이와 할로서 망치질하는 것이 번갯불과 돌불 같은 기지의 변화라 하겠거니와 이는 모두가 잠시의 광경이니 행여라도 어둠과 이름을 판정하거나 이기고 짐을 결단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구슬이 소반 위에 구르는 같거니 눈을 부릅뜨고 보려고 하면 벌써 어긋나 버렸다. 불자로 선상을 치시고는 이러시되 끝났다 하였다. 당시 숙종이 충국사에게 묻되 어떤 것이 다툼 없는 삼매입니까? 분별 없는 삼매입니까? 하니 국사가 대답하되 단월께서는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밟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비로자나 정수리를 밟고 다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말이 참 굉장히 훌륭한 얘기고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비로자나 정수리를 밟고 다닙니까?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참매.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밟고 다닌다는 얘기는 결국은 말이나 상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도장을 자유롭게 찍는 거예요. 그렇죠. 도장을 자유롭게 찍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어떤 것이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밟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은 여기 대해서 한 마디씩 해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합니다. 보살님은? 민문고사님 차감하시죠? 알았습니다. 보살님, 저도 따라해서 어플리면 다르죠. 보살님은? 잠이 온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하면은 그 밟고 다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여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왔습니까? 늘 그걸 밟고 다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죠? 어떻게 왔습니까? 그죠? 여기 왔으면서 안 움직이는 놈을 보는 게 비로자나 정도를 갖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내가 안 움직여.
내가 왔으면서 안 움직이지 않은 거라는 거. 그렇죠. 그죠? 예. 움직이지 않은 거라는 거. 예. 움직이지 않은 거라는 거. 이걸 갖다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또 어떤 스님은 조호각하라고 했어요. 네 발밑을 잘 봐라. 그렇죠. 발밑을 잘 봐라는데 이 말은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러자 정도인지 예. 다른 데가 아니죠. 그렇죠 하는 거죠. 했으니 다니시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는 법신의 향상을 밝힌 것이요 그 자리를 드러낸 것이지 마른 나무 쪽에 이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렇죠. 다른 번역에 보면은 메마른 말뚝을 가리킨 게 아니다. 뭐 그렇죠. 마루말이 어떤 말을 가리킨 게 아니다. 그렇죠. 메마른 말뚝 같은 거를 가리킨 게 아니다. 말뚝은 왜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메마른 말뚝 아르마리를 말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열이 먼저 이러한 바른 영에 의거해, 의거했다가 아니고 의거해. 그러니까 공을 잘 드러내서 불사문중으로 들어와서 그 끝나면 불사문중으로 들어와서 불교의 세계로 들어와서 큰 권세를 손에 쥐고 큰 권세는 방편, 그렇죠. 방편을 손에 쥐고 그러니까 큰 방편을 드러내서 이런 얘기죠, 그죠? 큰 방편을 쥐고 깨닫지 못했던 공안들을 판단하여 그러니까 다 가려내서 이제는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분별을 쓸어버리고 보신이다 화신불이다 하는 분별을 가라앉혔다. 완전히 이건 풍열이 공부된 걸 완전히 딱 드러내는 거죠. 임재의 광어에 의하면 산승의 이 안목은 본처 이거 보니까 안목은 내가 볼 때는 내가 보는 안목은 보신과 화신의 정수기에 눌러 앉았다. 그럼 보신과 화신의 정수기에 눌러 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보신과 화신의 말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은 보신과 화신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다. 그런 말에 속지 않는다는 얘기죠. 알겠다. 이렇게 좋을 때를 잡고 있으면 설사 노파가 작가라 하더라도 노파가 공부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굴복해야 할 것이니 그 스님을 어떻게 이길 수 없을 것이니 서천의 애도들이 인도에 부처님 시대의 부처님 시대의 그 인도의 애도들이 주장을 세우다가 성립되지 못한 것을 진다, 쥐다, 하여튼 떨어졌다 하는데 목을 베거나 팔을 끊어 똑똑치 못했으면 사죄하는 것이다. 근데 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는 부처님 시대 때는 서로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마디로 논쟁을 하다가 지면은 스스로 팔을 끊었대요. 그 목숨을 걸고 했대요. 논쟁을. 그래서 지금 내가 졌어 했대. 또 인정을 했대.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굉장히 이론이 많이 발전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그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방망이와 활로서 망치질하는 것이 번갯불과 돌불 같은 기지 변화라 하겠거냐, 기지의 변화라 하겠거냐. 이 말은 그 지혜를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혜. 그래서 다른 번역에 의하면은 어떤 선의 지혜를 변화하는 것이라 하겠거니와 이런 얘기예요. 선의 지혜를 변화하는 것이라 변화하는 것이라 하겠거니와
이는 모두가 잠시의 광경, 잠시 그냥 드러내 광경, 잠시 그냥 그 광경이니 잠시 드러난 것이니 행여라도 어둠과 있음을 판정하거나 이기고 짐을 결단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다 드러낸 걸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말에 속는 게 도장 자국이 남는 거고 도장 자국이 뭉그러지는 거니까. 그렇죠. 구슬이 수반위에 구르는 것 같거니,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게 구슬이 수반위에 구르듯이 전혀 걸림이 없어야 되니 눈을 부릅뜨고 보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분별심으로 보려고 하면 벌써 어긋난다. 불자로 선상을 치시고 끝났다. 드러낸 거죠. 이거야 하고 이제 법문을 끝나셨다. 이런 얘기죠. 끝났다 하였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선문 영성을 한 씩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